웃으면서 삼킨 말들. 잘 보이고 싶었다. 이 말을 쓰고 나서 잠깐 멈췄다. 잘 보이고 싶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마음인가 하고,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정직한 출발이었다. 어떤 관계든 처음에는 상대에게 나쁘게 보이고 싶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시어머니 앞에서의 그 마음은 보통의 잘 보이고 싶다와는 조금 달랐다. 단순히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다는 게 아니라 실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 실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그 기준에 맞추려는 마음. 그것이 내 첫 번째 며느리의 자세였다. 시어머니 앞에만 서면 이상하게 내가 작아졌다. 직장에서는 의견 하나쯤 똑 부러지게 말하던 사람이, 친구들 앞에서는 웃음도 크고 말도 빠르던 사람이 그 부엌에서만은 한 박자씩 늦추고 한마디씩 삼켰다. 무서운 게 아니었다. 눈치를 본다는 말도 정확하지 않았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조심이었다. 그런데 조심이 오래 계속되면 그것은 조심이 아니라 위축이 된다. 내가 언제부터 위축되기 시작했는지 그 경계를 나는 보지 못했다. 서서히 온도가 바뀌듯. 너무 천천히 일어난 일이라서 음식을 한 가지 더 준비했다. 명절이 아니어도 시어머니가 오시는 날이면 반찬이 한두 가지씩 늘었다. 그것이 정성이기도 했지만 어떤 날은 정성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뭐라 하지 않겠지. 뭐라 한다는 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도 아닌데 그냥 막연히 그런 마음이 있었다. 잘 보이고 싶다는 것과 뭐라 듣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전자는 긍정적인 욕구이고 후자는 방어적인 긴장이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로 부엌에 서 있었다. 미움이 생긴 것은 아주 작은 순간이었다. 대단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냥 어느 날 부엌에서 돌아서는데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것도 못하니? 그 한마디였다. 아기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냥 흘러나온 말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시어머니는 5분 후에 잊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잊지 못했다. 화가 아니었다. 수치였다. 수치는 화보다 오래 남는다. 화는 쏟아내면 줄어들지만 수치는 삼킬수록 안쪽으로 가라앉는다. 그날 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예민한 건가? 그 말이 악의적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무심했던 걸까? 어쩌면 나를 향한 말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괜찮아질 것 같았는데 괜찮아지지 않았다. 이해하려는 시도가 반복될수록 오히려 이상한 것은 나인가 하는 생각이 강해졌다. 이해하려는 노력이 때로는 자신을 더 작게 만든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이해는 상대를 위한 행위인 줄 알았는데 잘못 쓰면 자신을 지우는 방식이 되기도 한다. 나만 예민한가라는 질문은 참 오래 붙어 다녔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다들 그래라는 말이 돌아왔다. 다들 그렇다는 말이 위로인지 외면인지 모를 때가 있었다. 다들 그렇다면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뜻일까? 아니면 다들 그러니까 참아야 한다는 뜻일까? 같은 말이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이 때로는 더 막막했다. 미움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은 어김없이 죄책감이었다. 이 순서는 거의 법칙처럼 반복되었다. 미움, 죄책감. 죄책감은 미움보다 빠르게 찾아왔다. 저 나이에 저 처지에 평생 살림하며 살아오신 분을 내가 왜 저렇게 좁게 생각하는가. 저 한마디가 서운하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따지고 있다니 스스로가 옹졸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죄책감도 하나의 구조였다. 며느리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에게 분노의 유효기간은 왜 그렇게 짧은 걸까? 미움은 잠깐만 허락되고 죄책감은 기본값처럼 깔려있는 그 구조, 그것이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누가 설계한 건지 나는 그 질문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친정엄마라면 저런 말을 했을까? 비교는 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다짐과 감정은 다른 회로를 쓴다.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같은 실수를 해도 다른 온도로 말하는 사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 짧은 한마디가 어떤 온기를 담고 있었는지 그것과 비교되는 차가움이 얼마나 선명한지를 나는 밤마다 혼자 계산하고 있었다. 서럽다는 말도 맞지 않았다. 그냥 허전했다. 아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는 느낌. 친정은 친정이고 시댁은 시댁이라는 것, 이 두 곳의 온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머리로는 알았다. 하지만 몸은 달랐다. 몸은 온기를 기억하고 온기가 없는 자리에서 움츠러들었다. 이해하려다 포기한 날이 있었다. 정확히는 이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포기한 날. 시어머니의 말투는 그분의 시대가 만든 것이라는 것, 그 시대에는 그것이 정상적인 언어였을 것이라는 것, 나와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상처는 상처였다. 이해가 상처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 이 당연한 사실을 나는 상당히 늦게 받아들였다. 이해와 수용은 다르고 수용과 무감각은 다르다. 이해할 수 있어도 상처는 남을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는 것. 참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참는 동안에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움직인다. 말을 골랐다가 버리고 표정을 만들었다가 지우고 나왔다가 들어가는 감정들. 그 움직임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 시간들을 분명히 살았다. 그 보이지 않는 노동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이름도 없는 그 수고를 나는 오랫동안 스스로에게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면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면 뭔가 무너질 것 같아서, 어떤 날은 정말 터질 것 같았다. 아무 이유 없이 손이 떨리고 밥을 차리면서 멍하니 서 있게 되는 날. 이것이 분노인지 피로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었다. 감정을 오래 억누르면 나중에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조차 흐릿해진다. 화가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 그게 더 무서웠다. 감정이 없어지는 것보다 그 감정을 느끼는 내가 어디론가 희미해지는 것이. 그 무렵 나는 웃는 법을 다시 배웠다. 배웠다는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랬다. 시어머니 앞에서의 웃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이 되었다. 언제 웃어야 하는지, 얼마나 크게 웃어야 하는지, 어떤 말에 반응해야 하는지. 그것이 계산이 아니라 방어였다. 웃고 있으면 공격받지 않는다는 어디서도 배운 적 없는 생존 방식. 그 웃음 뒤에 삼킨 말들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나도 몰랐다. 아니, 알면서 모른 척 했을지도 모른다. 웃으면서 삼킨 말들은 어디로 갔을까? 말해지지 않은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딘가에 남는다.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것으로. 어느 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났다.
드라마를 보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혼자 운전을 하다가, 그때 흘러나온 눈물이 사실은 삼켜두었던 말들이었을 것이다. 출구를 찾지 못한 감정은 그렇게 엉뚱한 구멍으로 새어나온다. 화장실에서 운 날이 있었다. 소리를 죽이고 울었다. 왜 우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억울하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아무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쌓인 것이 어느 임계점을 넘은 것뿐이었다. 물이 끓는 것처럼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넘쳐버리는 것처럼 울고 나서 세수를 했다. 거울을 보며 표정을 정리했다.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갔다. 그 행위의 반복이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먹먹하다. 울고 정리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그 시절의 내가 스스로를 버티게 하는 방식이었다. 미워하고 나서는 꼭 스스로가 싫어졌다. 저 나이에 저렇게 살아오신 분을 내가 감히, 그 감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나는 오래 생각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그 명시되지 않은 규칙이 언제 내 안에 들어온 걸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나는 그 규칙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벌로 죄책감이 찾아오는 구조. 이것은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오래된 관계의 문화가 내 안에 이미 내면화된 것이 아닐까? 나는 그 질문에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해하려는 것을 그만두었다. 정확히는 이해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았다. 시어머니의 말이 그분의 시대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 그것은 여전히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알미, 내 감정을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해와 수용은 다르다. 수용과 용서도 다르다. 용서와 망각은 더더욱 다르다. 이 구분들이 선명해지면서 조금씩 나 자신에게 덜 가혹해졌다. 미워해도 된다. 상처받아도 된다. 그것이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 그러다 어느 날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다가 잠깐 멈춘 적이 있다. 무엇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계단을 오르는 뒷모습이 언제부터 저렇게 좁아졌는지, 어깨가 저렇게 내려앉은 것을 나는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 순간 미움과는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연민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있었고 이해라고 하기에는 감정적이었다.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이 몸이 보였다. 그 몸 안에도 삼켜온 말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다. 이 당연한 사실을 나는 왜 이렇게 늦게 떠올렸을까? 그분의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분도 부엌에서 표정을 정리하고 화장실에서 소리를 죽인 적이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미움이 조금 다른 모양을 띈다. 덜 날카롭고 더 복잡한 무언가. 미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움이 포함된 더 넓은 감정이 생기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아직 모른다. 관계에서 상처는 대부분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의 방식을 건드릴 때 그 마찰에서 생기는 것.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약해서도 아니라 그냥 다른 두 사람이 좁은 관계 안에 들어온 것. 그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서 조금은 덜 억울해졌다. 억울함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억울함의 대상이 흐릿해진 것. 지금도 그 시절의 말들이 가끔 떠오른다. 그것도 못하니? 그 한마디는 아직 어딘가에 있다. 잊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다. 오래된 상처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온도가 식을 뿐이다. 그 온도가 식는 것을 치유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 어쩌면 그냥
시간이 한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종종 궁금하다. 그 부엌에서 삼켰던 말들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더 조심스러운 사람이 된 건지, 더 예민한 사람이 된 건지, 아니면 더 단단해진 건지 모르겠다. 어쩌면 셋 다일 수도 있다. 며느리라는 이름을 달고 산다는 것은 이름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름과 함께 오는 기대, 그 기대에 반응하는 나, 그 반응이 만들어가는 관계, 그 관계 안에서 생기는 감정들, 그 전부를 감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버거웠던 날들이 있었다. 버겁다고 말할 수 없어서 더 버거웠던 날들이. 지금의 나는 그 시절의 나에게 무어라 말해줄 수 있을까? 더 잘 참으라고는 말 못하겠다. 덜 예민하게 굴라고도 말 못하겠다. 그냥 내가 느끼는 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 맞다고. 삼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그때의 상황에서는 현실적이지 않았을 테니 그것도 못하겠다. 다만 화장실에서 울던 그 밤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은 할 수 있겠다. 그것은 나약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버티고 있었다는 증거였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하지만 서로를 견디며 한 시절을 함께 살았다. 그것이 때로는 관계의 전부이기도 하다. 이해 없이도 함께 밥을 먹고, 화해 없이도 명절을 지내고, 사랑한다는 말 없이도 상대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일 때가 있다. 아름답지 않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포기라는 뜻은 아니다. 그냥 이런 관계도 있다는 것. 이런 감정도 삶의 일부라는 것.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끝나는 관계도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행복하다는 것은 다른 말이지만 어쩌면 그 간극을 안고 사는 것이 어른이 된다는 것의 한 형태일지도 모른다. 지금도 나는 그 부엌을 기억한다. 싱크대 앞에 서서 얼굴이 뜨거워졌던 그 순간을, 돌아서서 참았던 그 순간을, 그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 중 하나라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상처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아름답게 들리면 안 된다. 상처는 상처다. 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 계속 살아왔다는 것. 그것만큼은 내가 인정해도 되는 일이다.